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윤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우 씨는 혹시 그 여중생이나 여고생 시절에 누구 팬클럽 활동 같은 거 해봤어요? 아, 그때는 안 해봤는데 아시죠? 저 팬미팅 전문 MC. 팬미팅 사회를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팬미팅 사회를 많이 봐서 팬클럽을 많이 봤죠, 저는. 많이 팬분들을 많이 봤죠. 어렸을 때는 이제 본인이 경험은 없고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따라다니진 않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연마하셨군요. 네. 자, 요즘 그 예전에는 그 이렇게 팬이라고 하면은 그냥 연예인들을 막 이렇게 무조건 막 쫓아다니고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막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뭐 사생 팬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맞아요. 좀 심하면 심각했었죠. 뭐 근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많이들 하시는데 맞아요. 대표적인 거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에게 내 이름, 그 연예인 스타 이름으로 기부를 한대요. 그쵸, 네. 팬미팅 사회 보셨으니까 많이 아시겠네요. 알죠. 예전에는 이제 뭐 팬미팅이든 팬사인회든 뭐 새벽부터 전날 뭐 저녁부터 이렇게 와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 열정이 그래요.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열정을 우리 스타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을 좀 드높이자. 그 스타 이름으로 선행을 하자라는 그런 좋은 취지로 또 바뀌어가니까 너무 좋은 그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멋진 팬들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요즘 그 가장 핫한 배우 중에 한 명, 변우석 씨 아시죠? 너무 좋아요? 좋아해요. 갑자기 하트가. 바로 미소가. 네, 표정이 달라졌죠. 네, 이 변우석 배우의 팬클럽이 얼마 전에 배우의 팬미팅을 통해가지고 한 기관에 한 기관에 생리대 지원 캠페인을 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뭐 참 흐뭇하게 본 기사였는데 핫한 배우의 팬클럽이 선택한 기관. 그냥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싸기업이네요. 네,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모셨죠. 자, 대한사회복지회 강대성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사회복지회 16대 회장 강대성입니다. 네, 회장님 함께. 그 정도 하고요. 또 이제 진행하면서 소개를 또 차분하게 진행까지 할까요? 여기 가운데 좀 앉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셋이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드는데, 자, 16대 회장님이라고 하셨고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우리 강대성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예, 70년간이나 복지 활동을 이어왔군요. 그렇군요. 자, 우리 배우 앞에 얘기했던 우리 변우석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이 변우석 씨의 팬클럽에 이제 관심을 가져준 단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단체는 어떤 곳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1954년에 아마 CNN 라이프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1954년도가 어떤 때인지는 알 텐데 대한민국 이제 전쟁 고아들 때문에 1954년도에 전쟁 고아들을 입양 보내기도 하고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대한사회복지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70주년이 됐고요. 지금 산하시설도 지금 많이 있고 전국에 퍼져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때 당시에 전쟁 상처를 입고 나서 아이들한테 가정을 찾아준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는 아마 시청자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이제 벌써 70이 넘어서 금년 1월 달에 70주년 행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1954년에 또 설립돼서 이게 70주년이 되고 행사까지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이 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특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대한사회복지회가 1954년도에는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민간이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일정 기간 운영을 하다가 민간에 이제 넘긴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사회복지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제 법인인데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고 이사회가 이사 8명, 감사 2 해서 10분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거기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요. 저는 이제 회장으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날마다 출근해서 일을 챙기고 또 산하시설 방문도 해서 격려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많이 좀 쉬시고 편하게 그러지 않더니 매일 출근하셔서 이렇게 일을 다 보시는군요. 근데 우리 회장님 피부가
꿀광이세요. 아이고. 이게 뭐 어떻게 마사지 샵을 다니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퇴한 입장이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1982년도 SK 입사해서 30년간은 영리기업 SK 에너지 쪽에 있었고요. 마지막에 또 5년간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SK 행복나래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제가 최초 CEO를 맡았었죠. 맡고 이제 끝나고 났는데 이게 은퇴 후에 뭘 할 거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알면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연대에서 이제 석사를 하고 숭실대 가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인연이 돼서 행복나래 대표를 그만두고 났는데 사단법인 굿피플이라는 국제 구호개발 NGO가 있습니다.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6년간 상임이사로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는 정말 쉬어야겠다. 이제는 그래서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교수님께서 우리 강 대표는 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사회복지의 회장을 지금 공모 중인데 어플라이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아이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네, 뭐라 그랬냐면 제가 82년도 SK 입사할 때 서류를 써보고 그동안에는 계속 면접을 하거나 이렇게 한 입장이었는데 면접 심사. 네, 면접 심사. 그래서 필요하면 대한사회복지가 저를 모셔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때문에 반드시 어플라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작년 1월 19일 날 취임을 했죠. 작년에요? 네, 작년 1월 19일 진짜 날. 투명한 공개 채용을 통해서 아주 투명하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치열함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러니까 70년이니까 이게 70년 된 단체니까 거쳐가지고 회장님도 얼마나 많으세요? 수많은 회장님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건강하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제 피부 갖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피부는 뭐 어머님이 주신 것 같고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약 8시쯤 출근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필라테스를 해서 또 몸의 유연성을 갖추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한번 그래야 되겠어요. 또 시니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우리 회장님이 건강한 모습을 보면 또 이걸 보면서 와 나도 우리 회장님처럼 저렇게 액티브 시니어 건강하게 그리고 피부도 저렇게 꿀피부를 갖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장 되신 1년 정도 되신 거네요. 이제 1년 한 6개월 1년 좀 넘으셨네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영리 기간은 그야말로 이제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비영리는 이제 이익이 없이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차이점 어떨까요? 그러니까 비영리 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착해요. 엄청 착하고 그런데 이제 애국 같으면 선진국은 소셜 워커의 월급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로 산다는 거는 정말 어렵게 사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남자분과 여자분이 결혼을 했다. 이 수급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실은. 현실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저는 와서 보니까 좀 간절함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착한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는 하긴 하는데 영리기업에서의 치열함 같은 거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하나 생겼으면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면서 돈을 벌 건가 하는 것들은 영리기업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비영리 기관은 그 사회 문제를 어떤 후원자를 통해서 자원을 받아서 그 사회 문제를 풀 거냐 하는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후원자 개발을 하고 그 사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건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영리기업은 기업가 정신이 있어요. 여기는 기업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기관이 크게 이제 대별을 해보면 영리기관은 어떤 비영리 기관이 갖고 있는 미션 오리엔티드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대한사회복지에 그러면 아동부터 예를 들어서 노인까지 정확히 그 타깃이 정해져 있는데 영리기업은 미션이라는 게
뭐 돈만 많이 수익 극대화다 이거 미션일 수 있지만 요즘 뭐 ESG 경영이 나와서 돈만 벌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업가 정신이 무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리기업과 비영리기관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 비영리기관에 있는 사람은 또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는 대한사회복지회장 와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네. 자,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 발을 들이시게 되셨는데 이후에 이렇게 어떤 행보들을 거쳐서 현재 회장직까지 오르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궁금합니다. 행복나래 대표를 하면서 행복나래가 이제 SK가 만든 대기업이 만든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네. 행복나래 대표를 하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이제 가서 이렇게 누비는데 우문현답 이거 아시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 우문현답.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결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자폐 어린이들이 만든 커피 로스팅한 커피도 팔고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연대 사회복지 대학원 등록을 해서 사회복지 석사를 좀 했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행복나래 대표 그만두고 났는데 아까 이제 사단법인 굿피플에서 저하고 일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약 6년간 있다가 보니까 이게 은퇴하고 나서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보람되는 일 이런 걸 하면 일정이 아무리 많아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지금 당장에 하루하루가 되게 보람 있고 저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시니어 라이프원 진행하러 오는 게 너무 즐거워서 너무 신나고 우리 박권 씨는 어떠세요? 그래요. 뭐 갑자기 고백을 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일은 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클로징에 얘기하는 게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람이 뭐 늘 있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 자, 지금 이제 그 복지 현장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현재 사회복지에 그렇다면 슬로건은 어떤 게 있나요? 대한민국 소외계층 옆에는 대한사회복지가 있다.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죠. 네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곁에 있다 늘. 그러니까 이제 대한사회복지에 제가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명함을 이렇게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반응이 정부 산하 기관이세요? 대안이라는 것 때문에 대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두 번째는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일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혀 두 개 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취임을 해서 대한사회복지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좀 바꿔볼까 했는데 대안이 주는 그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안. 그래서 그걸 잘 살려서 그 슬로건을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봤죠. 듣기만 해도 뭔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또 든든한 느낌도 드는데 우리 회장이 여기 딱 지금 착용하신 그 배지가 혹시 저희 이게 이제 대한사회복지의 70년을 맞아서 저희가 CI를 바꿨습니다. 이걸 제가 좀 바꿨는데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새로 만든 건데 일단 사람들은 보면 정부기관하고 약간 비슷해요. 약간 태극기 문양의 느낌도 나면서. 그 태극 문양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전부 챙기겠다는 광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구성원들이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차고 다닙니다. 누가 이렇게 저희 이제 마케팅에 있는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이제 위에서 요새는 지시한다고 일을 안 합니다. 맞아요.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오면 참된 그리고 리더이시. 최종 디시전 메이킹도 제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이쁘네요. 너무 이쁘고. 제가 어디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평생을 어디 소속된 적이 없는데 그거는 좀 달고 싶네요. 하나 주세요. 오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근데 지금 약간 태극 문양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하트 모양으로도 보여요. 그러네요. 이게 하트 모양 같기도 해요. 더 예쁘게 봐주셔서 의미까지 들어. 어머, 와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사회복지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알죠. 사람이 이제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영아원에 아이들이 옵니다. 영아원에 오면 그 영아원에서 이제 빨리 24시간 케어를 해서 이제 입양을 보내거나 이제 가족을 찾아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거기서 더 가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 밑에서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학대받는 아이들을 찾아서 학대 아동들 쉼터를 또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이를 낳는데 엄마 혼자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부모 가정들 쉼터를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사회 부적응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사회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이제 심한 경우는 소년원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근데 그 가기 전 단계에 저희가 아이들을 한 30명을 대구에서 늘사랑 청소년 센터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한 6, 7개월 계속 케어를 해서 검정고시 합격도 하고 거기서 정말 건강한 시민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동네에 가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니어잖아요. 저희가 전국에 4개의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전체 커버하는 그런 영역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대한사회복지입니다. 아니 그리고 뭐 저 위대한 가게, 위대한 학생기부 이건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비영리 기관은 모금을 잘 해야 돼요. 모금과 배분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금을 하려는데 여러 가지 모금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송 모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위대한 가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돈을 번 돈 일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잖아요. 위, 대한. 영어로 위하고 대한. 그러면 위대한이 되잖아요. 그럼 그레이트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위대한 가게, 위대한 병원, 위대한 변호사, 뭐 위대한 기업 이렇게 해서 전국에 지금 약 300개가 넘는 위대한 기업, 위대한 가게들이 지금 있어서 그분들이 뭐 최소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월 저희가 기부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지정한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거는 자립준비 청년을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위대한 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 확산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이들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부라는 게 하나 학습이기도 하고 습관일 수도 있는 거죠. 습관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착한 학생 기부 운동 이런 걸 좀 벌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안 하고 있던 이런 사업인데 최근에 보면 장애의 화가들 이런 것들 많이 좀 보셨잖아요. 이제 자폐 화가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림에 대한 재능이 대단히 있는 거죠. 근데 집안이 좀 돈이 좀 많으면 아이를 화가를 제대로 키우겠죠. 그런데 그렇게 집안 형편이 녹록치 않고 아이까지 그런 형편이면 아이의 재능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자폐성 아이들의 화가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금 화가 육성 프로그램을 하나 또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암사 재활원 안에 교육 센터를 만들어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갔어요. 작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작품을 딱 찍어서 챗 GPT-4에다가 이 그림을 해설을 좀 해봐. 그랬더니 세계 인류의 도슨트는 저리 가랄 정도로 그림 해설을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연말 되면 아마 그 친구들 작품전을 한번 서울에서 한번 할 겁니다. 와, 이 위대한이 좀 장명 센스가 돋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회장님께서 이름을 딱 지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이라니까요. 직원들한테 맡긴대요. 전적으로 맡기신다고. 믿고 맡기는 거죠. 대한사회복지에 오시면 그 지하에 대한상점이라고 있어요. 대한상점은 기업들이 이제 물품을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물품을 다른데 그 물품을 필요한 데다 기부를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거를 물건을 거기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저희가 쓰고자 하는 그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그 돈을 벌어서
사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일도 하는 게 이제 대한상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위대한 캠페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학대 피해 아동들도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런 캠페인들도 또 적극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버이날 지난번 5월달 어버이날 있잖아요. 네. 어버이날이 있는데 이제 그 학대 피해 아동들한테 카네이션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카네이션을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전문가가 약간 타치를 좀 하고, 그래서 파란색에 이제 그 파란 게 그러니까 스탑 더 이제 학대를 멈춰달라 하는 그런 뜻이 담긴 색깔이 이제 파란색인데 그걸로 카네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펀딩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사람들이 가치도 있고 하니까 가치 있는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6월 달까지 계속 그 카네이션을 달고 다녔었는데 오늘은 지금 달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우리 두 분은 백팩 밀고 다니시죠? 가끔 가끔 사용합니다. 백팩에 뭐 하나 다는 걸 뭐라 그러죠? 키링이라고 키링, 그러죠. 네. 예. 키링 달고 계세요? 우리 애기가 네. 많이 달고 네. 있어요. 하나 정도? 그러니까 그 키링을 그냥 살 게 아니고 네. 그런 아이들이 만든 오. 키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대한사회복지에 후원하신 분들한테 뭔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의미 있는 선물이 돼서 네. 그걸 이제 이렇게 팔기도 하고 네. 어떤 분은 선물로 드리기도 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끔 지하철에서 저희가 드린 키링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뿌듯하세요. 좋을까요? 와, 자, 이렇게 아동들을 위한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른들을 위한 사업도 네. 오랫동안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래된 거는 약 30년이 됐죠. 이제 의정부에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30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강남에도 강남 시니어 플라자도 있고 강동 해공 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고양시에 고양 시니어 클럽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지관들 4개가 다 약간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강남 같으면 이제 강남에 계시는 65세 이상, 65세 아니어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노인분들이 오셔서 거기는 약간 디지털화 돼 있어요. 디지털해서 디지털 교육도 좀 시키고 네. 안에 뭐 장구도 치고 취미. 클래식 네. 음악도 공부하고 뭐 창도 배우시고 막 이렇게 네. 해서 왕성한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는 일단 그분들이 그 돈을 좀 냅니다. 돈을. 이게 자립형 사회복지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돈을 네. 좀 내시고 워낙 음식이 또 맛있다 보니까 싸기도 하고 네. 어르신들이 많이 또 음식 드시러 오시기도 하고요. 강남은 약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은 약 30년이 됐는데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네. 거기는 저희가 어르신 그러잖아요. 네. 그걸 선배 시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칭을. 네, 선배 시민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어르신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엄선해서 그분들이 이제 대학 졸업식까지 하시는 거죠. 선배 시민 대학.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축제가 이제 의정부시에서 하는 축제가 크게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서예, 뭐 동양화, 서양화 이런 작품들을 네. 1년에 한번 전시회를 해요. 가을마다. 전시까지? 야. 그래서 그 전시를 하면 어르신들이 와서 본인 작품 설명도 좀 하시고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좀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강동 해공 노인종합복지관은 강동 구립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어르신들 약 400명 정도 모시고 1년 봄, 가을에 소풍을 갑니다. 소풍을. 그러면 어르신들 400명을 버스로 모시고 가면 네. 너무너무 좋아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어르신들이 지역 봉사하고 연계한 봉사도 하시면서 월급도 좀 용돈도 받는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이런 일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 시니어 클럽은 돈을 버는 사회적 계 형태의 복지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거기는 이제 할아버지 팀, 할머니 팀이 있어요. 네. 할아버지들은 들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만들어요. 참기름. 정말 비싸요, 근데. 이게 친환경에다가 완전히 국산, 중국산 깨가 아니고 국산 깨. 국산 들깨 비싸요. 국산 참기름 그래서 비싸요. 그거 팔고 그다음에 할머니들은 이제 재봉 기술이 있는 할머니들이 네. 거기에 오셔갖고
이제 아이들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재봉으로 만들기도 하고 옷이 좀 크면 요즘 ESG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 그런 거 갖다 드리면 줄여서 다 제공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그 어르신들 이제 큰 기념식 발대식을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번 돈을 뭐 한 달에 3,000원이면 3,000원에서 또 기부를 하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기부도 하시면서 한 분이 이제 그 무대에 올라가서 소회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목나무에 핀 꽃이 아름다울 수가 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또. 아름답고. 그런데 고목나무에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해야 돼요, 건강. 건강하지 않으면 고목나무에 꽃을 절대 피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그날 저는 감명 깊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어르신들이 집안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모시러 가서 이렇게 데이케어 센터라 그러죠. 모시고 와서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는 그거가 이제 마포에 한 군데 있고 강동구에 해공 데이케어 센터 두 군데가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6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복지관 얘기해 주셔가지고 강남구, 강동구, 마포구, 의정부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센터별로 운행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합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러니까 강남은 약간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하는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는 이제 의정부 어르신들의 시민대학, 그 노인대학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성이 좀 틀리고요. 왜 그러냐면 그 어르신들이 계시는 지역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좀 짜야 됩니다. 이것도 지역적인 어떤 특색에 맞춰서. 자, 그러면은 지역적인 특색을 지금 아까 뭐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내가 사는 동네에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특색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우리 동네 이야기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강남구 어떤 특색이 있나요? 강남구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조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본인이 여러 가지 걸 해보고자 하는 욕망이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못한 일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으시는데 그런 욕구가 크시군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한 욕구도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디지털화 돼가는 것 때문에 디지털화에 대한 어떤 갈증도 많으시고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 스마트 헬스 프로그램도 이제 봐서 본인들이 와서 본인 몸을 다 진단을 좀 하시면서 뭐가 맞는 게 나한테 맞는 운동인지 이런 것도 찾아가시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또 1층에 그 커피숍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직접 특히 이제 맛있는 한방차도 만들어서 이렇게 팔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른 복지관하고는 그런 차원에서 좀 틀리고요. 가서 보시면은 약간 여기는 최첨단으로 좀 무장이 돼 있는 복지관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강동구 노인복지관은 또 어떤 특색이 있나요? 강동은 지금 그 강동구에 강동구는 강남에 비하면 약간 이제 또 어르신들이 또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강남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운전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겠지만 거기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1년에 한 400명 모아서 이렇게 버스 대절해서 이렇게 여행도 좀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아이들 등하교에 대한 봉사하는 그런 일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꽤나 있죠. 봉사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짜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일을 맡겨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마포구와 강동구도 좀 한번 특징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포는 지금 데이케어 센터가 있는 거죠. 데이케어 센터가. 저희 동네. 그래서 아까 마포세요? 저도 마포인데.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마포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과 데이케어 센터가 있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어르신들이 편한 시간에 차를 몰고 가서 모시고 와서 네. 이제 다 케어를 해드리고 또 가실 때도 저희가 송영 서비스를 송영. 이야, 송영. 네, 차를 네. 직접 태워서 이렇게 모시고 안전하게 네. 댁에까지 모시다 드리는 야, 이런 뭐-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족들의 부양 부담도 좀 줄여주네요. 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의정부 노인복지관 아까도 네. 기억에 남는 얘기들이 의정부는 많았는데. 이제 축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정부는 그 오래된 역사가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문화 생활을 잘 못 하시는 거죠. 문화 생활을.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은퇴해서 서예를 좀 해봐야 되겠어. 네. 동양화를 그려보아야 돼. 아니면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더 많죠. 거기는. 그래서 네. 의정부 쪽은 그런 과정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을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추수해야죠. 그거를 발표하고. 추수할 겸 해서 발표회를 또 하는 거죠. 발표회. 네, 발표회에서 전시도 재밌겠어요. 하고요. 예, 네. 정말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공연도 많이 하십니다. 거기는 네. 그 활용 축제, 활용 축제라고 네. 의정부에 아주 유명한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기간 중에 어르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공연팀을 만들어서 공연도 참여를 하시고 이렇습니다. 아주 활기차게 계시고요. 거기 네. 가면 의정부 노인복지관 1층에 가면 입구에 하나 써 있어요. 뭐라 했어요? 청어처럼 살자. 청어처럼. 청어. 어떻게 네. 살아야 청어처럼 살 수 있나요? 청어가 뭔지 아시죠? 네. 청년 같은 어르신이 청어입니다. 아, 몰랐어요. 저는 뭐 저기 청어의 청출어람인가? 네, 그런 거 좀. 청어. 청어. 그래서 그게 붙어 있는데 그 글자를 보고 어르신들이 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야. 청년처럼.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의정부에서 또 군 생활을 해가지고. 네. 오. 네, 의정부 되게 반가운데. 네. 경기도는 그러면 의정부밖에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은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복지관으로는 또 포천에도 하나 있습니다. 포천에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이동갈비인데, 거기. 이동갈비. 포천에도 고령화 있-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말 뭐 많은 일이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또 비영리로 운영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든 일도 굉장히 네. 또 많으시잖아요.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쉬운 제일 점. 힘든 네. 거는 이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 그러면 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려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그런 후원자 확보하는 게 제일 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이라 그래서 다 착한 노인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노인은 여러 가지 저도 65세가 넘었지만 노인이 몇 가지가 계십니다. 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백과사전 하나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길로자를 쓰는 노인, 외골 한 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죠. 네, 최고의 전문가. 근데 그런 최고의 영역을 내가 은퇴하고 나서 노인으로서 어디 가서 봉사를 할지 매칭을 해주는 게 또 중요한 일인데 네. 그런 노인. 그 다음에 정말 아침 저녁으로 도서관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노인, 노력할 노자의 노인. 노력할 노자. 그 다음에 이제 화내는 노인. 화만 내는 노인자. 그래서 화낼 노자잖아요. 화낼 노자. 그 다음에 정말 베풀고 사는 노인, 베풀 노자의 노인. 이야. 이런 노인들이 네. 계시는데 정말로 이제 그런 분들을 다 맞춰서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힘들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네. 우리 구성원들 스스로가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라. 아침 저녁으로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칭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다 떨치고 나서 이렇게 출근을 해야 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우리 영리기업에서는 고객이라 그러지만 네. 클라이언트에 대한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하려면 당신부터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난관들은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 구성원들이 일심동체로 똘똘 뭉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요즘 저희 어머님이 이제 화낼 노조로 좀 바뀌셨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원래 안 그러셨는데 네. 요즘 이제 화를 좀 많이 내셔서 네. 이렇게 막 관심 있게 보고 말도 많이 걸어드리고 맞아요. 잘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노자가 없어져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부모님한테 잘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점들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도 많은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잘 나가려 그러면 비영리 기관은 비영리 기관대로의 어떤 투명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나는 내가 이러이런 사람들을 좀 돕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뭔가 어떤 후원자가 뭘 내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임팩트를 만들어야지, 임팩트를. 그 임팩트를 만들어서 다시 후원자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선순환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비영리 기관 아까도 이제 어려운 점 말씀하라 그러셨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가 이제 흙탕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지금 방송이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흙탕물을 일으키면 모두가 그런 건 양 매도가 돼서 정상적으로 잘 후원하신 분도 후원을 끊어요. 아이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대단히 이게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순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까 하는 것들이 각자 처해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같은 노력을 좀 해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좀 갈수록 심화되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비영리 복지 단체가 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은 이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100세 시대가 아니고 120세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65세 인구가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로 갈 거고요. 지난번에 서울대 박상철 교수님 뵀더니 2030년대 가면 대한민국이 최장수 국가가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대요? 네네. 그러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그거는 크게 보면 뭐 저출산 고령화 이런 우리가 지금 사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니어들이 본인들이 정말 은퇴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에서 지금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니어들을 은퇴자를 위한 특성화 대학으로 좀 만들어 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안 했던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갖춰주고 그다음에 옛날 이야기지. 옛날에 해갑잔치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요즘은 해갑잔치 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잖아요. 가족끼리. 안 해요. 본인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면 그게 본인 나이라는 거죠. J, 주버나일 에이지라 그래서 JAG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고 맨날 어디 가서 젊은이들한테 화만 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해서 이제 그동안에 사회로부터 저는 많은 걸 저는 막 받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그런 고민들을 찾다 보면 복지관에 가도 본인이 참여하는 봉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 나이 들어서 그냥 꼰대라 그러죠, 꼰대.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이제 세상 어려운 것들을 빨리빨리 내가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서, 그래야 손주한테도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는 소리도 듣고 이런데,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그렇게 그리고 젊은이들 보면 이상하게 보지 말고 이게 내 손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어르신들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게 고령화 사회에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굴러갈 것 같습니다. 아니 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끝없이 우리 사람은 노력하고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피곤하겠다 생각도 들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항상 예전에 젊었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정말 그때는 쉬어야지. 쉬고 세계 여행 다니고 편안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시니어분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끝없이 노력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제가 그 옛날에 SK에서 모셨던 이제 그 상사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80대 후반이신데 가끔 전화를 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배님 이제 뭐 옛날 전무님이셨는데 부사장님까지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혹시 이제 이거 방송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핸드폰에 내가 전화할 때도 많았고 전화 온 것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탁상 위에 핸드폰을 놔뒀는데
누구 하나 전화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전화를 드려요, 일부러. 부사님 잘 계십니까? 뭐 이렇게 막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 간의 어떤 이게 그분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옛날 같으면 70 정도에 죽을 줄 알았는데 못 죽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거 남은 생애 동안에 내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또 그다음에 결국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중요하죠. 이게 자금 수지 계획을 짤 건지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0세, 120세대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제 뭐 많은 말씀 나누고 싶은데 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짧게만 느껴질 정도로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이 대한사회복지회가 나아갈 이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경영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경영인데 제가 와서 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거를 대한사회복지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사회복지회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지금 찾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잘할 수 있는 거를 집중하여서 성과를 내는 이런 걸 가져갈 생각이고요. 우리 구성원들한테는 금년 저희가 따로 또가치를 제가 하자 그래요. SK가 따로 또가치라는 구호를 많이 이제 건배구를 쓰는데 제가 SK 출신이잖아요. 왜 따로 또가치를 이야기를 하냐면 영아원은 영아원대로의 가는 길이 있어요. 영아원이 가는 길과 노인복지관이 가는 길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한사회복지회가 추구하는 미션 하에 대한사회복지라는 우산 밑에 다 있는 거죠. 28개 기관들이. 그쵸. 그래서 각자 할 일은 열심히 하고 또 시너지를 낼 거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또가치를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많이들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회장인 저로서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어떻게 하면 많은 자산도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화 시킬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고 우리 구성원들이 다른 어떤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역량이 좀 뛰어나게 만들려 그러면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소방교육 좀 시키고 왔습니다. 소방교육까지. 네. 자, 우리 회장님도 뭐 이제 시니어에 접어 들으셨지만 뭐 아직도 해야 될 일도 많으시고 요즘은 젊은 형님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말이 시니어지 진짜 젊게 사시고 멋지게 사시는 분들 또 그렇지만 또 반대로 야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하겠어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런 걸 못해 뭐 이러면서 좀 무기력하게 사는 시니어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끝으로 우리 시니어분들께 용기 날 수 있는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저도 직원거사입니다. 직원거사가 뭔지 아시죠?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직원거사라 그러는데. 별 얘기가 다 있네요. 저도 직원거사인데, 뭐, 지금도, 저는 5시에 일어나서 한강을 가서 걷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반드시 걷고요. 일주일에 한번 필라테스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고요. 필라테스요? 네네.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시니어들은 건강 관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할까. 사물을 바라보는데 그냥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매사를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매사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사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들수록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공부를 한 이야기를 손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손주가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4시간 그냥 누워서 텔레비나 보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책을 보거나 뭔가 새로운 AI에 접목해서 야 손주 오늘 내가 이거 AI를 이렇게 배웠는데 너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할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좀 바쁘게 삽니다. 제가 유튜브도 했었고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 유튜브 경기대회에서 우수상도 받았는데 유튜브도 하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3번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강대성의 혁신 수업 쳐보면 있는데요. 그냥 그 글을 쓰면서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고 나이 먹은 사람의 경험을 이렇게 후배들하고 공유를 하면 후배들한테 훨씬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남들이 보면 정말로 바쁘게 왜 강 대표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집안에 계시는 어르신들 집안에 계시지 말고요. 빨리 운동화 신고 나오셔서 오늘부터 6,000보 이상, 10,000보 이상 이렇게 걷도록 노력을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지금 TV 보면서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는 우리 시민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대한사회복지회 강대성 회장님과 오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